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내란에 대한 완벽한 종식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게 네. 헌법이 잘못돼 갖고 그렇게 된 거냐?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7년에 만드는 헌법이 좀 부족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예. 그 대통령이 그 권한을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예. 그 권한을 갖다 무제한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다 대부분의 공감하고 그렇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지금 관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저 불법 점거.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거기 계신데도 시간도 안 주고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개방하겠다. 네. 그러면 대통령 나오셔갖고 호텔에서 한 4시간인가 머물다 갔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텔에서 한 4시간 정도 계시다가 아침에 거기 나오셨고 인사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자가 무도한 사람이 무도한 자가 지금 며칠째 지금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 점거죠 사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국가 공공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으면서 뭐 만찬하고 지금 뭐 여당 의원들 여당이 아니죠. 전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대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거기다가 뭐 마지막으로 보수 유튜브도 불러서 만찬까지 하는지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수사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사실 이 내란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1차적 책임이 그렇죠. 있고 그걸 방임하고 그 위에 조력한 협력한 국민의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거기 또 1대1 당사자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지금 개헌특위를 말씀하시는데 개헌특위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주장할 거예요. 여당 야당일 경우에는 여당이 입장 생각해갖고 여당이 소수라도 여야 동수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 의석 비율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미 뭐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면은 이미 글로 모든 게 이게 블랙홀이 돼갖고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회 정치권의 모든 그렇습니다. 일들이. 그래서 뭐 취지와 이런 거 공감하지만 과연 이게 적기인지 그리고 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중요한 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물리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 투표로부터 역산해 갖고 18일 그 이전에 2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따져보면 제가 4월 26일 안에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된다고. 4월 26일 전에. 네네. 그럼 시간이 얼마나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개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게 주고받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단 원포인트 한다고 하더라도 뭐 4년 중임만 한다고 됐을 때 그럼 4년 중임 됐을 때 그게 3년으로 임기 단축하고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는 분이 3년만 하고 말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러스 4년 할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내란 종식이 문제 우선인데 프레임이 전환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왜 그러면 우원식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위중한 순간에 개헌을 꺼내셨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던 건 알고 있고 워낙 이 개헌 국면에서 죄송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연하게 차분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또 주도하셨고 그 후에 안정된 모습을 보셔갖고 국민한테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여야 지도부와 뭐 이재명 대표와도 소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지도부와의 여야 정당 간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탄핵을 만들어낸 그다음에 탄핵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낸 이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헌보다는 개헌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쨌든 이 내란 상황들을 종결하고 네. 뭐 흔한 말로 내란 잔당들 좀 정리하고 내란의 잔불도 정리하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은 조금 예.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여야 지도부하고 이미 논의한 결과다라고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우원식 의장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워낙 가까우셔서 좀. 뭐 정확한 입장은 제가 아직 뭐 대화를 안 나봐서 모르겠고요. 다만 아니, 이재명 대표의 평소 생각은 대선 후보가 되신다고 하면은 네. 그 이후에 예. 향후 예.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겠다 예. 그런 로드맵 그 일정을 좀 발표하고 네. 근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들 이런 걸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포인트로 이제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문제. 네네. 이게 헌법에 명토바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마치 무슨 그 일반직 행정공무원들과 다르게 상당히 무슨 예. 특수계급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권을 행사해온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다종다기한 개헌의 이슈들이 있어서 이걸 하려면 상당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1차로 네. 권력 구조만 부분 다루고 2차로 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국민 투표할 걸 목표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차, 2차로 나눠서. 근데 저는 뭐 그 권력 구조 개편 문제만 해도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죠. 단지 임기만 그 4년으로 해갖고 중임하자고 하는 요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야 결국은 그 임기 단축이 일단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하지 않게 되면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5년 임기 채우고 임기 단축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같이 맞추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맞춘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권력 분립이라든가 상호 견제 균형이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가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지. 우리 행정 권력을 뽑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기 5년 채우고서 그 다음 저 지방선거에 대통령 선거를 맞춰야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야가 아니죠. 각 정당의 주자들 그다음에 각 정당의 지도부가 그런 거에 대한 싸움으로 지세울 거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호재죠. 국힘에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 책임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걸 깨뜨려야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책임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개헌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제히 이제 그 보수 언론들 뭐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일제히 환영 입장을 좀 내세우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특위가 뜨느냐 안 뜨느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마 거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라고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내란의 종식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 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우정, 그 다음에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이 세 사람의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인데 지난 금요일에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목 탄핵 간다고 했었는데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이 좀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우리 뭐 무역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지금 바로 탄핵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또 여론의 추이도 보고 또 최상목 그 부총리 관련해서는 미국 국채를 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책임을 맡고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 대한민국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져야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조사해 보자.
법사위에서. 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취지에서 법사위로 좀 일단 넘겼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한 행위가 덮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법사위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직권 조사 같은 게 가능합니까? 조사 뭐 증인 신문도 할 수 있고요. 예. 똑같이 청문회 하듯이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같은 컨셉의 법사위 차원의 조사.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조사. 청문회. 예. 이거를 먼저 해보자. 그럼 일종의 최상목 청문회를 조만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야 5당이 공히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한 거죠. 하기로 했었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홀딩된 상태예요. 지금 중요한 게 최상목 부총리하고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사유의 핵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의결됐습니다. 대통령한테 임명해달라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 갖고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그렇습니다. 위헌이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1차 탄핵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 문제도 그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같은 사유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전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마용주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해 갖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이와 청문회 다 마쳤어요. 아직도 임명이 안 됐습니까? 적격이라고 의견 냈습니다.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위헌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대법관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대법원에서도 빨리 임명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어겨갖고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헌법 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그 결정 이후에 파면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국정안정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안정의 시작은 뭡니까? 안정의 시작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 안 지켜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사달이 난 거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법 지키는 시작은 뭐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총리 부총리가 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빨리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해서 그 위헌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면은 국회에서도 탄핵 얘기는 좀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다.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대선 주자로까지 지금 얘기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데 그분의 국정 경험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한다면 그 여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임명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영입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빨리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대선 레이스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